자,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정보학 실습 1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일 동안 우리 부전공 자격 과정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우리 학생들을 직접 보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특별하게 아주 출석 체크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부전공 자격 과정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 봤더니 부전공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전공 자격 과정. 자, 이게 뭐냐? 아마 이 수업을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이라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왜 하는 거지?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우리가 병원 재무회계 수업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살짝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학습과 관련되는 내용은 우선 PPT 먼저 올려드리고 영상은 여러분들 천천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수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출석 체크만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건행정학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대면 수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특강 같은 경우도 보험심사 자격증 과정을 할 때만 특강을 들어보고 대부분 수업만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전공 자격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보건행정학에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방중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부전공 자격과정에 대한 총장님 이름의 수료증이 하나가 이제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이름뿐만 아니라 협회, 우리 사단법인 협회와 총장님 이름으로 이제 자격증이 그 수료증이라는 게 발급이 되고요. 이 수료증은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들도 곧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사단법인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이에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요번에 여러분들 보험심사평가사 시험도 잘 보고 해서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2학년들이 상장을 우선은 받고요. 관련 장학금 같은 게 이제 나중에 공지가 되겠지만 장학금도 이제 1년마다 여러분들한테 한 2명 정도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전공 자격과정을 들은 친구들 우리가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 듣고 한 30명 정도가 요번에 듣고 의료기관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15일날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격증은요 보건행정학에서는 필수 자격증이에요. 필수 자격증이어서 우리가 보험심사평가사 2급을 1학년 때 땄고요. 1급을 2학년 때 실시를 할 겁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도 2학년 때 따고요. 그 사이에 의료기관 행정사라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 행정직 업무를 하는 뭐 이게 막 되게 막 국가고시 같이 이 자격증 없으면 이 일을 못해 이렇지는 않지만 이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행정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일날 자격증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의료기관 행정사 우리가 왜냐면 실제로 의료기관 행정사 과목에는요 병원 재무회계 과목이라든지 인증평가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번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 학교가 항상 100% 합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접수를 하시면서 PDF 받으셨을 거예요. 그 PDF 문제만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전공 자격과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부전공 자격과정이란 교과과정 내에서, 이 교과과정 내라는 거는 2년간의 여러분들이 학업 이 운영 계획서 있잖아요. 1학년 때 1학기 때는 무슨 과목을 듣고 2학기 때 무슨 과목을 듣고 또 2학년 1학기 때 뭐 2학기 때 뭐, 우리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국가고시, 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이수 과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면서 산업체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더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 이슈를 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과목 또는 산업체 현장에서 최근 이슈,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능력 이런 거를 조금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최근 이슈 이런 내용을 학습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또는 우리가 교과 과정 내에서 배우는데 이제 2학년부터 배울 내용을 요 수업 시간에 약간 예습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심화 과정의 내용을 부전공 자격 과정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가지고 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이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의료기관 행정사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병원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수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시고요. 우리 클래스룸에 계속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전공 과정의 교육 과정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병원 재무회계 여러분들 오늘 오전까지 해서 28시간 잘 들으셨죠? 아주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주 어려운 과목인데 우리 양경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의 개념이라든지 뭐 거래, 회계의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실제로 결산 시트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병원 재무 회계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28시간이라는 수업을 들은 거예요. 30분짜리 28개의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봤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결국은 한 학기에 3시간, 2시간짜리 수업 있죠? 2시간짜리 수업을 요번에 28시간에 다 이수를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재무회계 이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랑 의료정보학 실습을 합니다. 의료정보학 실습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1학기 때 보건의료정보관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 수업과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2학년 1학기 때 의무기록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실습 및 또는 뭐 의무기록 차트 분석 실무 뭐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이런 수업에 대한 여러분 이런 수업에 대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들으세요. 한 번만 들으시고요. 언제나 반복되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병원 재무회계, 의료정보학 실습은 제가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이제 병원 마케팅과 관련이 된다라고 해서 안경미 교수님이 인증 기준, 병원에서 실제로 인증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현재 병원들에서 최근 이슈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에 대해서 실제로 이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조성민 교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은 우선은 병원에 가서 원무과 직원이 돼요. 원무과 직원이 되는데 자기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일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성민 교수님이 이번에 강의해 주시는 거는 리더십과 관련돼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또 이제 리더십이면 사장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장님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쵸?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전공 자격과정은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총 72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이수를 함으로써 그 부전공 자격과정이라는 걸 이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료증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랑은 뭐를 할 거냐? 보건의료정보학 실습이라는 거를 이제 수업을 할 건데 1일차 오늘은요, 의무기록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외부 평가조사라고 해서요, 한번 1학기 때 했던 거를 복습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기록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퇴원 분석지. 자, 이게 뭐냐면은요, 퇴원 분석지라고 하면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요, 내가 꼭 필요한 자료, 병원에서 꼭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모아놔야 돼 하는 내용을 퇴원 분석지라는 조사지를 놔두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원 언제 했어? 퇴원은 언제 했는데? 그럼 재원 일수는? 주진단명은 뭐야? 부진단명은 뭐야?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게 퇴원 분석지라고 합니다. 자, 입원 시 상병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중요해요. POA라는 거.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어떤 기록지는 24시간 이내에 기록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암 등록 조사서라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망원이 1위는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를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겠냐? 안 되죠. 우리 병원에 암 환자가 왔어. 그럼 국가적으로 그 통계를 수집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악성암으로 온 환자, 위에 악성암으로 온 환자, 이거를 전국적으로 통계를 조사를 뽑아요. 그럼 왜 뽑냐? 암 발생률이 얼마인지만 보고 싶어서 그것도 봐야 돼요. 그 추세도 봐야 되지만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할 때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던 방법은 무엇인지, 또는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4개월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있지? 이런 치료를 했더니 생존율이 길어지더라, 사망률이 짧아지더라,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의 기초적인 자료가 의무기록 차트예요. 병원에 있는 의무기록 차트. 그래서 암등록 조사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증평가에서 의무기록지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의사 사인. 의사 서명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안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딸기를 샀는데 딸기 앞에 생산자 황슬기 써 있어요. 그거 뭐예요? 나 이 딸기 내가 생산을 했는데 나 책임질 수 있어. 고당도야. 이런 거 책임지는 거잖아요. 의무기록 쓴 사람 못 책임져야 돼. 거짓 아니야. 허위 아니야. 나 이거 꾸며 쓴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실만을 썼고 환자에 대한 것만 썼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서명이 꼭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고 막 주구장창 기한을 준다. 이 사람 언제까지 쓰던 상관없어 주구장창 기한을 준다? 그것도 아니죠. 주구장창 기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완결도 조사표에는 의무기록지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련 환경평가라고 그래서 수련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수련회가 뭐예요? 뭔가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잖아. 우리 수련회를 가면은 뭐를 한다? 심신 단련을 하는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명상을 하는 수련회일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요,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땄어요. 의사 면허증을 딴 다음에 바로 환자 수술하러 막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요. 이 트레이닝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인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병원이 이런 수련, 레지던트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개뿔 기관이 안 돼. 이 병원 교육기관으로서는 타당하지 못해. 수련이들 데려다 놓고서는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수련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평가할 때도 뭐를 가지고 한다? 결국은 의무기록 차트예요. 의무기록 차트 중에서 레지던트들이 꼭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퇴원요약지, 수술기록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성 내용을 가지고 수련 환경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우리나라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요. 응급실은 다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돼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뭐 권역 응급의료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지정받아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환자가 한 명 왔을 때 지정받지 않은 병원에 비해서 수가 체계에서 달라지겠죠. 받는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다? 아니죠. 거리도 봐야 될 거고요. 서울에는 응급의료기관이 100개인데 지방은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될 거고요. 응급의료기관에 의사가 없어. 안 되잖아요. 어떤 질환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결국은 의무기록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오자마자 막 한 이틀 내내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 이런 차트가 보여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응급실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급성 환자잖아. 빨리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진단명에 따라서 이런 환자는 몇 시간 이내, 이런 환자는 몇 시간 이내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일차에서 학습을 할 건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제가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는 지금 PPT가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수업을 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은요. 각종 검사 결과의 해석은요.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이제 3일차, 4일차 때 실습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용이 4시간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4시간이라는 건 30분짜리 영상 4개인 거죠.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조금 뒤로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 1일차에 실시가 되는 내용이고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8시간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8개의 영상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은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병원은 EMR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MR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보화와 관련되는 거, 표준화. EMR에 들어가려면 의학용어도 표준화해야 되고요. 서식 폼도 표준화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진료 정보의 활용 및 데이터 질 관리.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이거 2일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일차와 4일차는 이제 실습이에요. 무슨 실습을 할 거냐면 1일차에서 내부 평가지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자, 이 보건의료 정보 실습 분석이라는 거는요. 2학년 1학기 과목에 있습니다. 이 과목을 시작할 때 다른 얘기 없이 계속 차트 리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건의료 정보학 실습에서는요. 차트 4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의무기록 차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 차트에선 이런 거를 의무기록사가 조금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거를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차 때는 당뇨병,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외과 차트긴 해요. 이비인후과 차트죠. 요거는 내과 차트고요. 요거를 한번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해볼 거고요. 4일차에서는요. 위암과 백혈병을 한번 볼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학습을 해볼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왜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2개의 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학습을 할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는 의학용어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질병 분류도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학습을 저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요일, 목요일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접수를 하시면서 PDF를 하나 받으셨죠. 이 PDF가 뭐예요? 문제집이 뭐 문제가 목록이 쭉 나와 있어. 결국은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예상 문제 이 안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목들을 하나도 이수 안 하고 문제만 딸딸딸딸 외워서 보는 시험은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회계관리 뭐 요런 것들 원무 관리는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다 배웠어요. 의료기관 용어라는 게 의학용어인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를 학습을 하고 이제 의료기관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60% 이상만 이제 맞게 되면은 자격증 이제 저게 돼요. 자격증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11시 오전 11시에 온라인 시험으로 시행을 하니까 우리 수업은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시험이 요때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는 출석 체크 잘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은 물론 이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봤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연동해서 올린 교수님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현장에 나갔을 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학교에서 맨날 잔소리처럼 들어야 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못 듣고 있잖아.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들으면서 이상하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뭐라 그러죠?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우선 오리엔테이션 보시고요. 출석 체크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의료기관 행정사 원래는 이 수업을 조금 첫날 실시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하는데 수월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조금 늦었어요. 우리 앞에 병원 재무에게 해주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아직은 예전에 특강으로도 만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단법인 의료행정 실무협회에서 문제 개발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전에 간호장교로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간호장교에서 이제 전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강의, 특히 이런 영상 강의를 잘 만드시는 교수님이니까 한번 재미있게 수업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